성실납세자가 되고픈 남자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 세금 지식 전도사가 되고 싶은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텍스터디 10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거래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 하면서 거래세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중에 이제 취득세에 대한 언급을 좀 했지 않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 거래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다른 나라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 거래세는 또 좀 비싸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제 뭐 과열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다주택자들 제재하는 차원에서 보유세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보유세를 올렸는데 그것도 이제 국제적인 추세에 맞는 거죠. 많은 다른 OECD 선진국가들과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다른 된다. 나라보다 보유세가 적었었으니까 낮아서 그걸 정상화하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올리면서 그러면 취득세는 너무 또 높은데 그러니까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으면서 같이 그거 맞추는 이제 그 균형을 맞추는 부분도 있으면서 한편에서는 결국 보유세를 올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부담 높일 테니까 쓸데없이 가지고 있지 마라 있는 거잖아요. 빨리 팔아라. 그렇죠. 빨리 팔아라라는 부분이니까 거래와 관련해서는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자.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죠 일종의. 그것도 좀 만들어주자. 나갈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좀 그 부분을 좀 만들어주자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지 한 가지를 무조건 올리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세금을 좀 낮춰주자라는 뭐 그런 부분. 이 세금은 올리는데 요건 또 낮춰준대. 이렇게 하면 조금 이제 받아들이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있을 차원도 수 있을 것 있으니까 같아요. 그런 차원이 좀 있겠군요. 종부세는 국세니까 어쨌든 국가가 그냥 내가 좀 더 많이 받겠다 혹은 내가 덜 받겠다 그냥 국가가 정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거래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정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수입과 연관되는데 이거를 당연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취득세가 사실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세원이거든요. 지자체 입장에서.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이제 우리가 돈 주고 샀을 때만 얘기를 하면 한 4.6% 정도가 돼요. 산 가격의 한 4.6%가 원래는 취득세로 나가는데 주택은 주택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올렸다 내렸다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4.6% 기준으로 이제 낮춰줬죠. 원래는 4.6% 그대로 있는데 감면이라는 특별 규정을 통해서 낮춰줬었어요 예전에는. 그 감면이라는 게 또 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기간. 일자 언제까지만 해준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세법 자체를 바꿔버리자. 지금 한 1%에서 3% 사이로 취득세가. 그래서 그때 사실 지자체에서 반발이 엄청 났습니다. 취득세를 뺏어가는 대신 준 게 사실은 뭐 있어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을 신고납세 제도로 바꾸면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세무조사권을 주는 지방정부한테. 지금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취득세를 낮추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지자체의 어떤 돈줄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지자체 재정 상태가 아주 막 뭐 풍족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물론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은 괜찮지만 지방에 저 밑에 있는 지방의 지정자립도라 그러죠. 대부분 낮고.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정부의 이런 방향이 뭐 조세 정의, 뭐 형평성 제고 또 그 안에는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집값 안정을 향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그런 의미도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실제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지. 저도 뭐 그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파는 부분을 내서는 사실 양도세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섭죠. 양도세 중과를 하겠다라고 하고서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이고 이러다가 세금 폭탄 맞겠다 빨리 팔아야지라고 팔겠지만 이미 시행이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거래 절벽 이제는 못 파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소득세가 지금 중과가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부담을 줄여줘야 좀 빠져나갈 수 있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그게 보유세를 올린 것 자체가 또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인터뷰를 해보고 하면 일부 이제 학계에서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뭐 감면해준다든지 뭐 그런 좀 약간의 퇴로를 만들어주는 한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그 취득세를 낮춰준다는 거는 한 집을 사는 사람이 쉽게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취지는 있지만 취득세를 낮추는. 하지만 파는 사람이 못 팔겠다고 하면 뭐 너무 부담 세금이 커서 그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 부분도 같이 좀 연결해서 손질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취득세를 집이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들이 추가로 사는 것까지 낮춰줄 필요가 있느냐. 과거에도 취득세 감면으로 이제 취득세를 낮춰줬다고 했잖아요. 그때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들한테만 해줬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취득세 감면해주면 충분하지.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사기 위해서 사는 집에 취득세까지 굳이 감면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무주택자들한테는 진짜 화끈하게 좀 세금 깎아주고 그 대신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제대로 걷고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기 다주택자 시청자분들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정의의 편에 조세정의 조세정의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기준은 다르겠지만 네네. 제가 생각하는 조세정의는 그쪽이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조세정의 간단하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도 내지만 적게 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조세정의고요. 그리고 쉽게 번 거는 조금 더 많이 내고 힘들게 번 거는 조금 깎아주더라도 이제 그런 게 제대로 반영된 어떤 조세 체계, 세금 구조, 과세 구조가 조세정의가 반영돼 있는 어떤 구조다.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조세 정의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향해서 점점 더 나아가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간 취득세 인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조세무사님이 생각하시는 조세 정의가 하루빨리 이룩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